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놀의 파이썬 기초 강의 2강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파이썬을 배울 때 필요한 문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모아보았어요. 첫 번째, 주석, 그리고 들여쓰기, 변수, 함수, 표준 입출력,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오늘은 내용이 다른 강의보다 조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2개의 강의로 자를까 고민도 했었는데, 이 내용들은 이 파이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더라도 정말 가장 기초가 되는 문법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확실하게 잡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길지만 한 편으로 묶어보았습니다. 자, 파이썬을 열고 저번 시간에 썼던 프린트를 한 줄 적어볼게요. 우리가 코드를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한 줄을 적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정말 길고 복잡한 코드를 적는다거나 여러 명이서 같이 작업을 할 때는 이 코드에 중간중간에 메모를 적어야지 이해를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여기 뒤에다가 인사 코드라는 메모를 적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합니다.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추가로 적은 이 부분이 파이썬 문법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추가한 부분들은 내 눈에는 보이지만 실제 프로그래밍 코드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걸 코딩에서는 주석 처리라고 부른답니다. 이 주석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한 문장을 주석을 하고 싶을 때는 내가 주석 처리하고 싶은 앞부분부터 해서 샵을 붙여주면 뒷부분이 빨갛게 변하면서 주석으로 인식이 됩니다. 주석과 코드를 몇 줄 더 적어봤는데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첫 번째 한 줄도 전체에 주석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고, 두 번째 문장에서도 이 뒷부분은 주석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린트 안녕하세요만 실행이 되는 겁니다. 또는 꼭 설명이 아니더라도 코드를 작성하다가 잠깐 이 부분은 필요 없을 것 같다, 이 부분을 빼고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하는 코드들이 있으면 이렇게 코드 앞에도 주석 처리를 해서 불필요한 코드를 빼고 필요한 코드만 실행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주석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정말 수십 줄, 수백 줄이다 라고 할 때는 일일이 그 앞에 샵을 다 붙일 순 없겠죠. 그래서 여러 줄 주석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린트를 2줄을 적은 다음에 이 사이에 이렇게 여러 줄의 주석이 있다 하면 주석을 시작하고 싶은 부분 앞에 문장을 열고 닫을 때 사용하는 따옴표 있죠. 홀 따옴표도 괜찮고 또는 쌍 따옴표도 괜찮아요. 둘 중에 하나를 3개를 적어줍니다. 그러면 여러 줄 주석 시작이라는 뜻이고, 이제 주석을 끝내고 싶은 부분에서 다시 3개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가운데 부분은 주석 처리가 되고 앞뒤에 있는 문장만 제대로 실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들여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적은 이 코드는 아직 여러분들이 하나도 배우지 않은 문법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말고 구조만 살펴볼게요. 자, 문장이 여러 문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줄 앞쪽에 딱 붙어 있는 게 하나, 둘, 3개, 3줄이 있고, 약간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4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에서부터 칸을 띄워 놓는 거를 들여쓰기라고 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딘가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 2줄은
바로 위에 있는 if 블라블라블라 하는 문장에 포함된 관계이고, 이 else 문장도 밑에 있는 프린트 두 줄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이 문장들의 포함 관계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괄호를 열고 닫고로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문법을 좀 더 간결하게 하기 위해 괄호를 없애버렸어요. 대신에 이 들여쓰기로 포함 관계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들여쓰기에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들여쓰기를 조금이라도 틀리면 에러를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코드를 그냥 실행을 하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만, 여기서 들여쓰기를 한 칸 어긋내 볼게요.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을 하면 에러를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 어딘가에 포함되지 않은 문장들만 있을 때에도 이 중에서 하나라도 앞쪽에 공백이 있다면 이렇게 에러를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공백을 없애고 들여쓰기를 딱 맞게 해주면 제대로 실행이 되죠. 그 다음 변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될 작업이 뭘까요? 아마도 어떤 값을 받아서 블라블라블라 처리를 해서 원하는 값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값을 주고받고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사용할 그런 데이터를 담아놓고 이름을 붙여줘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데이터를 담아주는 그릇, 이름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변수랍니다.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볼게요. A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고 10의 값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A를 찍어 볼 거고요. 여기서 비교해 볼 만한 게 요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프린트를 두 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값이 두 개가 찍힙니다. 그런데 첫 번째 A는 내가 여기 위에서 A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었고 여기에 값을 10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값이 출력이 되어서 10이 찍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땡땡 따옴표를 붙여서 A를 출력을 하니까 그대로 A가 나왔죠. 자,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 하면 값을 사용을 할 때 따옴표로 감싸면 걔는 문자가 되는 거고 따옴표 없이 사용을 하면 변수의 이름을 호출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B라는 거를 따옴표 없이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요런 에러가 뜹니다. 에러의 내용을 살펴보면 프린트 B를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B라는 이름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A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는 여기 만들어져 있어서 찾아서 이거를 출력을 해줄 수가 있는데 B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는 찾아봐도 없다. 그래서 출력을 못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B 값도 5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를 문자가 아니라 A 플러스 B로 만들어서 실행.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첫 번째에는 A가 프린트가 되고 두 번째에는 B에 들어있던 5가 프린트가 되고 변수끼리 연산을 해도 그 값이 적용이 돼서 나타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제가 B 값을 이 사이에서 7로 바꾼 다음에 실행을 하면 자, 이번에는 첫 번째, 두 번째의 A, B의 값은 원래 있던 값과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B 값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A와 B를 더해서 나온 값이 17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뜻하는 거는 B 값이 이 문장 전까지만 해도 5를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변경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지금까지 관찰했던 걸 가지고 변수의 특징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변수는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름을 지어준 상태에서 값을 넣으면 되고, 이렇게 만들어 두지 않은 변수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 에러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수에 들어있는 값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변수끼리의 연산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딱 이만큼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뒷부분을 공부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변수에 이름을 붙일 때 지켜야 하는 규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첫 글자는 영어 또는 언더바로만 시작할 수 있어요. 구성을 할 수 있는 건 총 3가지, 영어와 언더바 그리고 숫자 3가지 다 쓸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올 수 있는 거는 영어와 언더바만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첫 글자에는 못 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A와 대문자 A는 서로 다른 변수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파이썬에서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예약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라색으로 변해 있는 프린트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배울 다른 문법에 사용되는 단어들은 변수 이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으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함수는 지금은 함수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만 알아보고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 강의 뒷부분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수학에서의 함수는 x값을 넣었을 때 블라블라블라 연산 과정을 거쳐서 y값을 나오는 그런 과정이죠.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는 뭔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해주는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미 파이썬에서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주는 파이썬 내장 함수들도 있어요.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에 알아보고 오늘은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만 알아볼게요. 함수를 사용할 때 필요한 건 함수 이름입니다. 함수 이름을 적고 소괄호를 이렇게 감싸게 되면은 함수를 호출, 그러니까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이 괄호 안에는 만약에 함수를 돌릴 때 필요한 재료가 있다면 그 재료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것을 인자값이라고 불러요. 이 인자값은 함수에 따라서 필요한 함수도 있고 필요 없는 함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개가 들어가는 함수도 있어요. 여러 개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컴마를 사용을 해서 추가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함수가 실행이 되고 난 뒤에 리턴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 리턴 값도 인자값과 마찬가지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리턴 값이 있다면 이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리턴 값이 없다면 이 함수의 활동은 그냥 그대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생긴 게 어디서 많이 봤던 형태랑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이거를 추석 처리를 하고,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사용해오던 프린트, 얘가 바로 파이썬의 내장 함수 중에서 프린트 함수였던 거죠. 그래서 함수 이름은 프린트, 인자값은 내가 이렇게 하나를 넣을 수도 있고 콤마로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고 하는 일은 글자를 찍는 일이고 리턴 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글자를 찍고 나서 끝나게 되는 함수인 거죠. 사용 방법은 간단하죠? 여기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학습 개념인 표준 입출력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표준 입출력이란 이 파이썬 내장 함수들 중에서 값을 출력하고 입력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함수들입니다. 출력은 우리 계속 사용을 했던 이 프린트가 표준 출력문이고, 입력은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잠깐 이것도 투석 처리를 하고, 입력을 할 때 안쪽에 들어가는 인자값은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라든지 필요한 정보를 주면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뜨고
옆에 커서를 찍고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 input은 return 값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넣었던 이 값이 return 값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 return 값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싶으면 input을 실행을 하고 이 앞에 변수를 만들어서 그 값을 받아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똑같이 값을 입력을 하면은 이 위에서는 나에게 값을 리턴을 해줘도 내가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밑에서는 반환된 값을 name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제가 변수로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name을 호출해 보면은 제가 넣었던 값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했던 거를 총 종합을 해서 복습을 해보면 변수는 값을 담아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었고 지금 저는 name이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표준 입출력문, 컴퓨터와 내가 값을 주고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함수 두 가지죠. 입력할 때는 input을 쓰고 출력할 때는 print를 쓴다. 이 두 가지는 파이썬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내장 함수이고 함수를 사용할 때는 함수의 이름을 적고 소괄호로 열고 닫고 해준 다음에 안쪽에 필요한 인자값을 넣는다. input에는 제가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인자값으로 넣었고 프린트에는 두 가지를 인자값으로 넣었습니다. 이 함수는 또 리턴 값 또한 가지는데 리턴 값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 input에서는 리턴 값이 있고 프린트에서는 리턴 값이 없습니다. 이 input에서 반환되는 리턴 값을 받아서 저는 name이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바로 담아주도록 코드를 작성을 하였고 실행을 했을 때는 제가 넣은 값이 이 name에 들어가게 되고 프린트를 했을 때 여기 name 자리에 AAA가 찍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 두 가지의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오늘 공부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저번 시간에 사실 설치를 빼면은 문법적인 공부를 처음으로 시작한 강의였는데 사실 간단하게 빨리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천천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영상의 길이가 좀 길어졌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텍스트 언어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학습이 꼬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 기초 중에 기초,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들었던 내용들을 잘 복습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